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 이효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문난 중고차 CS팀 팀장 이강한입니다. 예. 오늘로써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팀장이 이거 찍으면서 혹시 중고차 업계에서는 괜찮나요? 어떤 게 괜찮다는 거예요? 뭐 과감 없이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 같이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삼을 만한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니까요. 뭐 딱히 얘기 들은 거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오늘도 좀 과감하게 또 이것저것 많이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 또 역시나 뭐 저도 궁금했던 것들 위주고 그다음에 또 많은 저희한테 의견을 줬던 내용들 위주로 했는데 지금 SK 엔카나 뭐 보배드림이나 이런 사이트들 보면 여러 가지 차량을 올리는 딜러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네. 차량이 아니고 그러면은 혹시 그 딜러들 중에서 이 딜러는 좀 괜찮다 아니면 또 이 딜러는 좀 보면 바로 피해야 된다 뭐 이런 딜러들을 좀 그 구분하는 선별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딜러에 국한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뭐 판매 대수를 보는 것도 뭐 이제 엔카에서 차량을 얼만큼 판매를 했냐 경력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그만큼 경력이 많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판매 대수가 엔카에서 많은 딜러라고 해서 모두 다 자기가 매입했었던 차를 팔았던 건 아닙니다. 알선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 차는 아니지만 알선으로 올렸던 매물이 그게 판매가 되면 어쨌든 그 딜러는 판매 완료 처리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은 꼭 소비자들은 그렇게 현혹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차량을 피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성능 기록부 일단 제일 처음으로 성능 기록부가 올라오지 않은 차량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시세보다 조금 많이 저렴한 차량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도 시세보다 낮다면 일단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거 늘 강조드리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카의 광고가 좀 엔카나 보배드림에 광고된 지가 오래된 차량 분명히 그 중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직접 차를 보셨던 경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팔리지 않았었던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도 올라와 있는 차량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네시스 쿠페 3.8인데 차가 진짜 이뻐요. 시세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저렴한 정도? 근데 그 차가 제가 작년에 그 차를 팔으려고 차주하고 협의를 이제 보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빠져나가서 그 차를 못 팔게 됐는데 아직도 광고가 나가고 1년이 있습니다. 넘게.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성능 점검표도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네. 3개월인가 이렇게 몇 개월 네. 단위로 이렇게 갱신을 하잖아요. 그럼 그 차량 같은 경우도 그럼 성능 점검표도 반드시 그 날짜를 꼭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갱신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 갱신을 해야 된다는 게 자동차 검사처럼 뭐 몇 월 며칠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발생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차를 판매하기 전에 이거를 갱신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려놓으면 성능 기록부의 날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거를 보고 좀 이상하다. 뭐 너무 오래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보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전화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번외로 또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실제로 엔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판매왕의 상을 탔다. 그 다음에 나는 뭐 무슨 상을 탔다. 막 이렇게 상을 탔다라고 올리는 딜러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중고차 판매왕이라는 타이틀 상을 주는지 그 준다면은 뭐 중고차 협회에서 주는 건지 어디서 주는 건지 그 기준은 뭔지 좀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엔카에서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알고는 있는데요. 뭐 선별 기준이라고 하면 판매 대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엔카는 또 매입 경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공신력이 좀 있다라고 저희가 좀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엔카 같은 경우면은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듣도 보도 못한 데서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딱히 이렇게 믿을 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허위 딜러를 만났을 때에 대한 대처법.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지금 저희가 뭐 이제 뭐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 딜러들이 되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막 강매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그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저희가 그런 좀 허위 딜러들을 만났을 때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만 좀 이렇게 유연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혹시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고요. 뭐 계약금이나 뭐 서류상으로나 뭐 아무것도 이제 일체 행동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경찰이나 시청이나 일단은 제일 먼저 빠른 경찰이 있겠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제 조금 이상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녹취를 해놓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경찰을 부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모면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보다 좀 터무니없는 차량, 너무 좋은 차를 너무 싼 가격에 사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좋은 예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네. 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차량을 구매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뭐 엔카나 이런 사이트를 보면 뭐 2,000km 보장, 뭐 무슨 보장해서 이렇게 보장해준다는 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막상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보상을 요청을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쉽게 받는 방법이나 또는 저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어디에 국한되는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엔카에서 보증하는 건 아니고요. 중고차는 차량을 갖고 와서 판매를 하려면 성능 기록부라는 거를 무조건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1개월 2,000km를 이제 보증을 받는 건데요. 말이 1개월 2,000km에 대한 하자에 대한 보증이지 솔직히 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소모품류는 거의 전부 다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모품류라고 보면 소비자는 좀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 뭐 브레이크 호스, 라지에이터, 제네레이터, 뭐 이런 소비자가 생각했었을 때, 이거는 구동계통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소모품류들은 제외가 됩니다. 전부 다. 그리고 엔진 미션, 구동계통에 한해서만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100%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구매했었던 딜러와 전화를 해서 이제 성능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성능으로 받고 그 위에 뭐 몰랐었다가 갑자기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갑자기 터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딜러와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죠.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안 해준다고 해서 시청이나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조합에다 고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정명령이 딜러한테 무조건 해줘 라고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의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딜러와 좀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뭐 법적으로나 이런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능 기록부라는 게 있으니까 뭐 좀 그거 가지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른 성능장마다도 다르고요. 어느 부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문제라서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사기 전에 꼼꼼하게 보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사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를 좀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 자체를 꼼꼼하게 보는 그런 요령이나 이런 것들 사실 저희 영상으로 지금 시리즈로도 만들어서도 많이 설명드리고 있지만 잘 모르신다면 또 인터넷에 검색하면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 또 설명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 꼼꼼하게 참고하셔서 그 차량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시승을 꼭 해보고 차를 샀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사실 중고차를 시승을 한다는 거를 좀 많이 딜러분들이 좀 꺼려 하시나요, 사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거를 그건 꺼려 아니에요? 한다는 거 그건 자체가 아니에요? 자기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차량을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시승도 안 해보고 하체도 확인도 안 하고 판매를 한다는 거는 그렇죠. 좀 그래서 문제가 저도 있는 딜러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도 사실 초반에는 차량을 살 때 운전을 안 해보고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운전을 소비자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가의 차량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꼭 시승을 해본 다음에 차량을 구매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저희 또 유용한 정보들 전달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그 영상 보시고 궁금하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